작은 경험은 새로운 가능성을 틔우고 하나의 질문은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 미래를 향한 작은 변화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10년이 된 이래로 800만 명의 지역 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곳을 찾은 800만 명의 발걸음에는 과학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을 배우고, 만져보고, 설명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경험은 이 도시가 지켜온 과학 문화의 밑거름이 되었죠.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니까 너무 신나요. 아이들의 손끝에서 상상은 현실이 되고 청년들은 자신의 길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익숙한 생활 속에서 새로운 과학의 원리도 발견하죠. 젊은 학생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과학에 관심을 갖는 그런 최적의 장소. 교육과 연구, 산업과 시민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과학은 세대와 분야를 넘는 서로를 연결하는 언어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과학은 즐기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10년 전 산업의 도시였던 부산은 이곳에서 비로소 과학의 도시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은 하루아침에 지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 시작점에는 기록도 명령도 아닌 시민들의 염원이 있었습니다. (2004년)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과학관은 모두 56곳, 대부분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5곳이 전부였습니다. 동남권에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겠다는 열망으로 부산시는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2004년 제1회 부산과학축전이 시작되고 개막식에서 많은 분들이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그래서 그의 개막식에서 국립부산과학관 설립을 재건의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서울, 경기, 그리고 대전지방 같은 중부지방 위주의 어떤 많은 활동이 있었지 지방까지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떤 과학관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국립과학관 유치 계획은 좌절되고 맙니다. 2006년 봄 국제신문,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는 지역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이죠. 국립부산과학관 건립 100만인 서명운동이란 이름으로 부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과연 우리가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부산시, 부산광역시 교육청, 그리고 시군구 관계자, 대학, 학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을 상대로 일일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 활동이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고요. 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는 더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전부 모여서 국회에 청원하는 과정에 그리고 청원 이후에 국가가 또 우리들의 염원에 답해주면서 과학관 건립이 확정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부산과학축전 기념 모형 녹회 서명운동이 펼쳐진 지 2달 만에 목표치가 달성되었습니다. 부산 시민 약 114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죠. 시민 염원에 힘입어
2010년 6월 부산의 이 땅에 과학의 집이 약속됩니다. 빛의 도시 광주, 기계와 연구의 도시 대구에 이어 지역에서 세 번째였죠. 대구와 광주, 저희 부산은 세 개의 법인과학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과학관의 경우에는 당초 출발할 때부터 부산 시민 114만 명의 과학관 유치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개관에 이르고 800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학관은 광주, 대구에 비해서 개관 시기가 조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립된 과학관이기 때문에 아주 시민의 염원이 녹아있는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학관은 114만 명의 시민이 바랐던 부산의 과학이 담겨진 곳이죠. 그렇다면 왜 과학관이 필요했을까요? 동남권 지역은 바다와 항만, 자동차와 선박, 우주항공과 에너지 산업이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과학관은 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시설 중에서도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공공시설이 될 수 있죠. 도시는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시설도 있고 어떤 사적인 개인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들도 있고 아주 복합적으로 도시는 많은 건축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특히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이 과학 관련 시설은 아주 특별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아주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대중들한테 평소에 접하지 못한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떤 미래 청소년들한테 어떤 과학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대한 기술과 산업이 스며든 도시에서는 과학이 생활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의 기술이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닿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복잡한 용어와 공정과 생산의 흐름들은 도시 곳곳에서 숨처럼 흐르지만 대부분의 시민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관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앞의 경험으로 바꿔주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엔진 한 개가 움직이는 원리, 선박이 바다 위에서 버티는 구조, 우주 항공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산업의 언어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또 미래 세대의 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대의 어떤 산업 유행을 보면은 선박, 자동차, 항공, 또 해양 산업들과 이렇게 긴밀히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과학관이 우리 지역의 어떤 이 미래 산업을 또 견인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이 일대의 어떤 산업을 어떤 미래 청년 또 젊은 학생들한테 우리 고장의 어떤 산업 현황을 알리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고 특히 과학관은 체험 공간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어떤 이런 체험 공간은 한번 체험을 통해서 결코 잊지 못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축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어떤 것들이 전시돼 있을까요?
부산이 가진 산업의 결을 하나씩 뜯어내 전시관 곳곳에 정교하게 녹여냈습니다. 자동차와 항공우주, 선박과 에너지, 의과학까지 이어지는 전시는 부산과 동남권의 산업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단일한 지식이 아닌 과학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그 산업이 우리의 일상과 어떤 방식으로 닿아 있는지를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배우게 됩니다. 지역의 기술이 만들어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과학관은 전시와 체험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과학관은 동남권의 중추과학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관에는 상설 전시관 구성이 지역의 중추산업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관은 자동차, 우주, 항공, 제2관은 선박, 제3관은 에너지, 의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산업으로 자라지만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죠. 과학관 한켠에서는 언제나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해부학 수업을 하고 있네요. 저희도 살짝 구경해 볼까요? 아시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거 아무리 수술용 가위라고 했지만 나 초등학생인데 애기 거 주셨겠지 싶으시겠지만 미안하지만 수술용 가위, 해부 가위는 초등생용이 없어요. 해양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눈으로만 보던 기관들을 손으로 확인하며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한 줄로 지나가던 지식이 이곳에선 경험이 되죠. 물컹한 촉감, 냄새와 질감, 생명 구조를 들여다보는 순간 아이들은 과학을 살아있는 세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 해보는 도전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발견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아이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자라납니다.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 이론을 실험을 통해서 과학관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 교실이 특히 인기가 많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조금 흥미를 가지고 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프로그램 중에서도 해부 관련 프로그램은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학교나 영재원 같은 경우도 해부 실험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해양생물을 주제로 하여 학생들에게 해부 실험을 함으로써 과학관만이 선사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속도로 깨닫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낯설었던 과학을 조금씩 자기만의 것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배우는 방식이 바뀌면 과학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 체험은 단순한 실습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연습이죠. 제가 첫 과학 수업 시간에 꼭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학이란 하고 모든 학생에게 일일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죠. 그런데 저의 목적은 학생들과의 친밀도를 상승시킴과 함께 아이들 개개인의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사전에 주지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학이란? 이라는 질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기해요.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얼른 과학책을 맨 앞을 펴서 과학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정리해주는 선생님의 유일한 과학에 대한 생각은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과학이란
느낌이다. 사이언스에서 필링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과학은 이론으로 학습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과학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야만이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미래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학관에서의 경험은 어떤 아이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되고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쌓이면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죠. 그 꿈들은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죠.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만날 찬후 군은 과학관의 작은 경험에서 꿈을 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국립부산과학관에서 2030년 미래 도시를 계획하는 산출물을 만드는 프로젝트형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과 함께 과학관에 있는 3D 프린터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주최하는 골드버그 대회나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과학전람회 활동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몰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수학 문제 푸는 활동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만큼의 집중력이 나오기 힘든 걸로 봐서는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찬후 군이 친구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있네요. 데이터를 해석하고 모형을 만들며 아이들은 과학을 몸으로 익혀갑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은 토론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작은 실험은 더 큰 연구로 이어지죠. 저는 구체적으로 확률을 해석하는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체 속에서 입자가 움직이는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주식시장에서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 방정식인 블랙숄즈의 방정식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들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식을 세운다는 점에서 저는 큰 매력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그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면서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불확실함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찬후 군의 말처럼 스스로의 호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은 영재교육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과학관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이곳에서 더욱 깊어지고 학교는 그 호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의 배움은 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죠. 오늘날 미래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영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재들이 미래를 열 텐데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영재 교육의 참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재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과학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연을 보고 과학을 느낀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어떤 장치나 기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과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는 과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간 특화된 과학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갖고 과학에 관심을 갖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저는 과학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관은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란 만큼 과학관도 함께 자랐죠.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저마다의 경험을 남겼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과학관의 시간을 채워온 기록이 되었죠. 부산과학관이 개관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개관한 지 10년이 된 이래로 800만 명의 지역 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불경의 전체 인구를 보시면은 750만 명이 달합니다. 800만 명이 방문하셨다는 것은 저희 동남권의 중추과학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특히 한 번 이상 전 주민들 또는 시민들이 방문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아침부터 과학관이 떠들썩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헬로메이커 행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올해로 9번째 진행되는 이 행사는 매년 10,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국립부산과학관의 대표 브랜드 행사죠. 아이들은 이곳에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직접 만들어보고 또 스스로 원리를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직접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은 아이들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과학을 알 때도 재밌었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줄 때 더 뿌듯하고 재밌었고요. 과학을 또 알려주면서 더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3학년 때부터 생활과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들을 알게 되어 과학의 호기심을 더 느끼게 되어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만들어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고 또 새로운 호기심도 발견하죠. 만드는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을 함께 느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이 헬로 메이커라는 행사를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도 동일하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로봇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작품의 특징은 일단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는 상체를 본따서 만든 로봇이고 그리고 사람이 직접 슈트를 입고 그걸 조종하면 이 로봇도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AI 시대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뜨고 있는 게 피지컬 AI인데 그 피지컬 AI라는 게 그 어떤 산업 현장에서 일을 수행할 때 몇 번 그 일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학습을 시킬 때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어떤 걸 잡고 옮기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환경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이걸 만든 이유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의 상상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나아갑니다.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 AI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창작은 이곳에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닌 아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우주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우주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주에서 사용하는 헬멧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니까 너무 신나요. 그리고 좀 재밌었어요. 누군가는 우주의 생활을 상상하며 나만의 우주복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지구 밖에서의 삶을 그려보며 작은 헬멧 안에 거대한 세계를 담아냅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신이 떠올린 세계를 구현해내며 과학을 자기 언어로 바꾸기 시작하죠. 저 사포질로 처음부터 면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보트와 너트도 조이고 망치로도 좀 박아두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거를 타보는 게 더욱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과학관은 왜 필요하냐면 어린이들은 보통 자기 꿈을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여기 와보면서 좀 더 자기 꿈을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입체적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던 걸 과학관 와서 직접 실험도 해보고 경험하면서 애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해지고 그리고 창의력을 쉽게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과학을 설명해보고 누군가는 스스로 만든 로봇을 선보이며 또 누군가는 과학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습니다. 과학관은 이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인기 많은 과학 크리에이터의 강연도 과학을 친근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과학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죠. AI가 나오면서 이제 정보는 정말 많은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다에서 어떤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정보와 이제 신뢰 있는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과학관이라는 게 정보는 많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 그러니까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을 자극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관이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있어서 서로가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관은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나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품고 있던 과학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이곳에서의 만남은 과학을 대중에게 더 가까이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을 직접 마주하며 서로의 열정이 이어지는 순간들입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과학관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과학관들이 시민의 안식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의 열린 광장이자 휴식의 장소, 세대가 함께 즐기는 놀이터로 말이죠.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시작된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창의력으로 자라고 성인들의 새로운 취향과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학관의 낮과 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은 과학관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과학관의 주인공은 성인들이기 때문이죠. 국립부산과학관의 야간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식과 함께 발효과학이 담긴 술이군요. 마지막 투명한 술은 포엔트로라는 오렌지 맛의 달콤한 술입니다. 과학을 매개로 술의 역사와 발효의 원리를 배우고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밤이 시작됐습니다. 과학관에서는 보통 어린이나 가족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과학한자는 성인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성인 대상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시 관람과 함께 그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음식에 관련된 주제여서 성인들이 관심 있어 하는 술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시음주로는 전통주 부산 역전 도가에서 술을 제공받아서 시음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인근 송정에 위치한 툼브로이에서 맥주를 이제 받아서 관람객들에게 맥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와인 클래스랑 막걸리 클래스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막걸리 클래스의 경우 금정산선 막걸리에서 오셔서 명인의 특강도 듣고 만드는 체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술 한 잔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과학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과학이 한 잔의 잔에 담겼습니다. 어려운 학문이 아닌 친숙한 대화가 된 셈이죠. 발효할 때 덩어리가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발효가 좀 더뎌요. 쭈물쭈물쭈물하면서 다 이제 풀어져요. 과학의 이야기는 전통주로도 이어집니다. 막걸리 한 잔에 숨어있는 발효와 누룩의 과학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이죠. 밟아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넣어서 버무려 주세요. 곡식이 발효되고 누룩이 살아 움직이며 물을 양만큼 넣었어요. 그리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자연스러운 여기서 변화를 2cm 만들어내는 정도, 과정. 물을 붓는 거예요. 오랜 전통 속 지식이 과학이라는 언어로 다시 읽혀지는 순간입니다. 손끝으로 재료의 변화를 느끼고 눈앞에서 발효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과학이 일상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과학 한 잔이라는 그 주제로 하게 되는 이 과학관에서 하게 되는 이 강의가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500년 그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금정산성 막걸리는 결국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그 막걸리고 누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의 지혜가 담겼다는 그 자체가 바로 과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조상의 지혜가 빚어낸 어떤 막걸리 실제로 빚어보고 맛을 보면서 애것을 소중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소에 좀 술을 즐겨하는 일반 30대 성인으로서 좀 더 좀 다양한 주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고, 제가 어떻게 먹는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세대가 다르고 관심이 달라도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섞입니다. 과학은 결국 사람이 서로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취향을 보여주고 또 다른 호기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 바로 이런 순간들 때문이겠죠. 이렇게 이어진 순간들은 과학관이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학을 중심에 두고 세대와 관심사가 자연스레 섞이는 자리, 과학관이 지역의 커뮤니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학관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건립 자체의 시민 참여가 워낙 많았던 과학관이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커뮤니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인들도 이렇게 충분히 어떤 호기심을 갖고 즐길 수도 있고, 또 특히 어떤 미래의 어떤 과학의 어떤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또 그런 또 뭐 전시도 있고 하니까 어른들도 충분히 또 관심을 갖고 뭐 AI라든지 이후에 바이오 뭐 또 해양 관련된 어떤 뭐 과학 기술,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뭐 글로벌 허브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어떤 이런 미래 비전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해양 산업은 바다에서 시작해 에너지, 환경, 기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시민에게 다시 돌아와 부산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는 지역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 위치한 글로벌 친환경 기술 기업입니다. 해양 환경의 오염원을 줄이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대기 오염을 낮추는 스크러버,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겨냥한 탄소 포집 기술까지 국제 해양 환경 규제가 거센 파도가 되던 시절 그 파도를 기회로 바꾼 기업이죠. 이 기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술의 시작을 사람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호기심을 가진 아이, 배우고 성장하는 청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시민이 미래의 기술을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을 시민이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은 과학관과의 협력에 나섰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결국 지역 생태계의 성장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파나샤에서도 후원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또 일반인들 포함해서 우리 국립부산과학관을 후원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치 사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인재가 구하기가, 오산 인재 구하기 쉽지 않은데, 특히 부산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지리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우리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과학의 호기심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이런 것이 파나시아가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결과로 미래의 꿈나무가 우리 파나시아와 같은 기업에 입사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이 결국 이 지역의 경제의 주체가 되고 또 생태계의 어떤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의 어떤 교육과 철학이 파나시아의 어떤 인재 경영과 맞물려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 간의 철학이 같이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관에는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는 평형수 처리 기술이 시민에게 직접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키는지 알 수 있죠. 기술은 기업과 공장을 벗어나 시민의 눈앞으로 돌아옵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해양산업 도시죠. 2년마다 한 번씩 국제 조선 해양산업전시회인 코마린이 열립니다. 해양기술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행사죠. 세계 곳곳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 환경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기업의 기술도 이 박람회에서 국제 무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관을 넘어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부산의 기술인 셈입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발전기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CO2를 저감하거나 또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산화합물, 황산화합물 등을 저감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OCC에서 탄소 포집 장치와 ORC 폐열 해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전시하게 되었는데, 많은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엄청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의 기술이 시민에게 닿는 순간 과학관은 비로소 도시의 지식 플랫폼이 됩니다. 시민의 손으로 세워지고 지역 기업의 후원이 보태진 과학의 집. 이렇게 모인 에너지는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갑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국가가 되었죠. 국립부산과학관은 국내 국립과학관 중 처음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초등과학센터를 운영하고 탄자니아의 과학교육 ODA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학관의 의미를 믿고 함께해준 지역 기업의 후원과 기관, 시민들의 관심이 탄탄한 기반이었죠. 부산에서 시작된 과학의 힘이 이곳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먼 땅의 아이들의 배움까지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는 결국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낯선 문제에 기꺼이 도전하게 되죠. 호기심에 대한 근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과학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자연에서 만나는 과학들은 다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호기심이 없어요.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그 과학에 대해서 친절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그 학생이 분명히 호기심을 갖고 과학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이제 상상을 넘어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맞게 변화를 지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리플 헬릭스. 산업과 대학, 공공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지역 혁신 모델이 있습니다. 트리플 헬릭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역 혁신론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지역이 새롭게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산학 명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삼중 나선 구조로 그 지역의 혁신을 이루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트리플 헬릭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개관 10년이 지났고 중추과학관으로서 이미 부산에서는 어떤 과학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는 동남권의 중추과학관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산만의 과학관이 아니고 동남권, 불경을 포함한 전체 3개 시도가 연합한 과학관으로서 트리플 성장 모델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기술과 대학의 연구, 공공의 역할이 하나로 이어지는 협력의 구조. 트리플 헬릭스는 그 중심에서 지역의 지식과 기술을 시민에게 연결하고 다시 시민의 호기심을 도시의 혁신으로 돌리는 순환의 허브인 셈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의 다음 10년은 이 세계의 나선을 잇는 시간이 되겠죠. 이 세계의 축이 만나면 도시는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생산의 도시가 됩니다. 기업은 현장의 문제를 기술로 풀어내고 대학은 연구와 인재를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열며 공공기관은 이 모든 흐름을 시민에게 연결하죠. 과학관은 그 중심에서 새 흐름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지역 혁신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부산과학관 기획예산실 선임연구원 이호은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됐고 처음에는 교육연구실에서 단체 교육을 기획과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기획예산실에서 대정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 전임강사 노지연입니다. 저는 주로 중고등학생들과 성인들의 교육을 직접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찾는 과학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앞으로의 10년도 지금 해온 것처럼만 한다면 되게 훌륭한 성과를 낼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10년 하면 이제 20주년이 될 것 같은데 과학관을 방문했던 관람객들이 아마 성인이 됐을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자녀랑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발빠르게 앞서 나가는 과학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 국립부산과학관장 이영활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 미래관장 고현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과학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관을 바라는 부산 시민의 열망을 등에 업고 국립부산과학관이 출범하는 만큼 부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수준 높은 과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과학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미래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이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면 불경에서 노벨상에 도전하는 과학자가 나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구름같이 모여드는 모습과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의 지원을 모아서 과학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후원회를 만들었던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다양한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강해서 지역민들이 늘 즐겨 찾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과학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6년 100만 부산 시민의 서명으로 국립부산과학관의 꿈이 싹 텄습니다. 그렇게 개관한 과학관이 벌써 10주년을 맞았다니 부산시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10년은 강산이 변한 것을 넘어 천지가 개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이 일어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같은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특이점에 다가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 기술까지 그 어떤 획기적 혁신이라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과학이 일상처럼 도시에 스며들고 누구나 쉽게 접하고 즐길 때 새로운 기술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마련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지난 10년 그런 일들을 해오셨고 앞으로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10년 동안 과학관은 아이들의 작은 호기심이 살아나는 순간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으로 만져본 도구, 처음으로 던져본 질문,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해본 그 순간들이 이곳에서 천천히 쌓여왔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세워진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관은 바다를 마주한 도시에 또 하나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과학의 흐름을 사람의 언어로 풀어내고 산업의 기술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었죠. 그리고 지금 다음 10년의 물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질문이 모여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은 다시 파도를 만듭니다. 도시와 사람, 기술과 미래를 잇는 새로운 물결로 가득한 바다처럼 과학관은 상상을 넘는 시도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더 멀리, 더 깊이 열어갈 것입니다. 상상을 넘어 미래로 다음 10년을 향한 과학의 물결은 지금도 일렁이고 있습니다.